아마 많은 여자들에게 가슴이 너무 크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성형수술입니다. 하지만 이 여자는 태연하게 자연이 준 선물을 남자 기자 앞에서 드러내보여 그를 충격에 빠뜨려 말문이 막히게 했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방송국에 자신에게 맞는 사이즈의 브래지어를 시장에서 찾아달라고 대담하게 부탁했습니다. 당신은 과연 이 프로그램 제작진이 그녀를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놀라운 결과는 아직 뒤에 있으니 우리와 함께 이 기묘한 이야기를 지켜봐 주십시오.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많은 여성들이 늘 완벽하고 매혹적인 몸매를 갈망합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적지 않은 사람들이 가슴 확대나 보형물 삽입 같은 성형수술 방법을 찾아가 더 풍만하고 매력적인 가슴을 만들고자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너무 큰 가슴 때문에 곤란한 상황에서 살아가는 여성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특권이 오히려 일상에서 짐이 되기도 합니다. 일본의 한 리얼리티 방송에서 제작진은 한 젊은 여성의 간절한 도움 요청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아름다운 여성을 아키코라고 부르겠습니다. 아키코는 고운 외모와 온화한 분위기를 지녔지만 억지 웃음 뒤에는 쉽게 털어놓기 힘든 속마음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아키코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가슴이 너무 크다는 점이라고 솔직하게 밝혔습니다. 처음 들으면 다른 많은 여성들은 아마도 부러움에 눈이 붉어질 것이니 그것이 원래부터 그들의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키코에게는 그 두드러진 특징이 수많은 불편을 가져와 때로는 사람들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아키코는 자신이 H컵 브래지어를 착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숫자를 들은 프로그램의 남자 기자는 잠시 당황하며 도저히 상상하기 힘든 듯 했습니다. 그 의심을 알아차린 아키코는 부드럽게 외투를 벗었습니다. 남자 기자는 눈을 크게 뜨고 놀라며 더듬거려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과연 그녀는 매우 큰 가슴을 가지고 있었으며 풍만한 모양은 누구라도 처음 보면 충격을 받을 정도여서 시각적 파괴력이 실로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부러운 시선과 때로는 지나친 호기심 뒤에서 아키코는 오직 자신만이 아는 고충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가장 괴로운 점은 단순히 움직일 때 무겁고 불편한 느낌만이 아니라 맞는 브래지어를 찾기 힘들다는 것이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시장에서 아시아 여성들을 위한 속옷은 대부분 E컵이나 F컵까지만 나오고 그 이상 사이즈는 거의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희귀했습니다. 있더라도 몇 가지 단순하고 투박하며 지루한 디자인뿐이었습니다. 아키코는 F컵과 G컵 사이의 선택 폭도 엄청나게 크다고 우울하게 말하며 하물며 G컵 이상은 더더욱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녀에게는 딱 맞는 브래지어를 하나 찾는 것만으로도 큰 행운이었고 다른 여자들처럼 귀엽고 예쁜 디자인을 고를 수 있다는 것은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친구들이 가게에서 다양한 사랑스러운 속옷을 즐겁게 고르는 모습을 볼 때마다 자신은 겨우 몇 개만 간신히 입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이 아키코의 마음을 더욱 서글프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해 그녀는 인터넷으로 속옷을 주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쇼핑은 미리 입어볼 수 어렵고 맞지 않으면 교환이나 반품 과정이 번거롭고 복잡하여 그녀는 때때로 지쳐 짜증이 날 정도였습니다. 아키코처럼 가슴이 너무 큰 여자들에게는 단지 정확한 치수의 브래지어를 사는 것만으로도 큰 승리입니다. 예쁜 디자인이나 귀여운 스타일을 바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멀고도 아득한 꿈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방송국이 아키코의 도움 요청을 받았을 때 제작진은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이어져온 그녀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방법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아키코를 도와주려 했지만 제작진과 방송국도 결코 작지 않은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방송국의 한 직원은 인내심 있게 자리에 앉아 휴대전화를 손에 쥐고 험난한 여정을 시작하며 속옷 가게마다 전화를 걸어 그녀에게 맞는 브래지어가 있는지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가게는 질문을 듣자마자 거의 고민할 필요도 없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가게에서 가장 큰 사이즈는 G컵뿐이고 그보다 큰 것은 정말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직원은 두 번째 가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답변이 더욱 직설적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 가게에는 단 하나의 종류밖에 없습니다. 더 많은 디자인을 원한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한 가게에서 다른 가게로 이어질수록 직원의 한숨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의 숫자는 10통에서 20통, 이어서 30통으로 훌쩍 뛰어올랐습니다. 마침내 38번째 전화에서야 모두의 마음을 가볍게 해주는 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 가게에서 기쁘게 말하길, 자신들은 아이컵까지 있으며 무려 18가지 다른 디자인을 고객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았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가게는 매달 가슴이 큰 고객들을 위해 새로운 속옷을 꾸준히 들여오고 있어 디자인도 계속 바뀌니 지루할 틈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키코는 눈이 반짝이며 얼굴에 활짝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그 기쁨은 마치 오랜 피로 끝에 터널 끝에 빛을 찾은 듯 했습니다. 망설임 없이 그녀는 프로그램 직원과 함께 설레는 마음으로 가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가게 직원이 그녀를 도와 입혀주자 뜻밖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H컵 브래지어조차 더 이상 아키코에게 맞지 않았습니다. 결국 I컵으로 바꾸자 비로소 그녀의 가슴이 편안하고 알맞게 감싸졌습니다. 그 순간 아키코와 제작진 모두 놀라움에 굳어졌습니다. 그동안 온라인으로만 구매하느라 직접 입어보지 못했던 탓에 젊은 그녀는 잘못된 사이즈를 착용해 왔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녀는 I컵이었는데 억지로 작은 H컵을 입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세심하고 성에 있는 가게 직원이 아니었다면 아키코는 아마도 몇 년을 더 고통 속에서 보내야 했을 것입니다. 세심한 상담을 받은 후 아키코는 기쁘게 여러 벌에 알맞고 아름다운 속옷을 한꺼번에 고를 수 있었습니다. 가게를 나설 때 그녀의 손에는 큰 가방이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 번졌습니다. 그것은 그녀만의 풍성한 수확철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 속에서 잠시 불안이 스쳐갔습니다. 그녀의 가슴이 무심코 한 사이즈 더 커져 있었다는 사실이 떠오른 것입니다.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미래에는 맞는 속옷을 찾는 일이 지금보다 더 큰 어려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아키코는 필요하다면 가슴 축소 수술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현재로서는 여전히 자연스러운 가슴을 유지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방송이 정식으로 방영되자 아키코의 이야기는 곧바로 소셜미디어에서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많은 여성 네티즌들은 방송을 보며 웃음을 터뜨리는 동시에 아키코의 몸매를 부러워했습니다. 그들은 만약 큰 가슴이 아키코에게는 불편함이라면 다른 여성들은 그녀의 일부라도 갖고 싶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가슴이 큰 여러 여성들도 스포츠나 운동, 등산, 수영을 할 수 없는 불편을 함께 겪고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편안한 삶을 위해 가슴 축소 수술을 선택했습니다. 일본의 아키코 사례는 사실 브라질의 타이나라 마르콘지스와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타이나라 마르콘지스는 브라질 파라나 주 만디리투바 마을 출신의 22세 사범대 여학생으로 거대한 가슴 때문에 전 세계적인 화제를 모았습니다. 너무 큰 가슴 탓에 이 젊은 여성에게는 단순한 일조차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물론 일본의 아키코 사례와 비슷했지만 타이나라는 어떤 브래지어도 맞지 않아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처음에는 늘 보통 사이즈의 옷을 입었으나 가슴이 매달 750g, 약 1.65파운드씩 놀라운 속도로 커지기 시작했다고 하더랬습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브래지어들은 아무리 큰 사이즈라도 타이나라의 몸에는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8벌을 연달아 입어보았지만 단 하나도 맞지 않아 공황 상태에 빠졌고 그때서야 자신이 비정상적임을 뚜렷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옷장은 점점 가득 차버렸고 결국 밖에 나가기 위해 옷을 맞춤 제작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오직 이모만이 걱정을 드러냈지만 타이나라는 단순한 신체 성장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외출할 때마다 낯선 이들의 시선이 자신의 가슴에 고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려 그녀를 곤혹스럽고 난처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번은 슈퍼마켓에서 상황이 더욱 난처해졌습니다. 보안 요원이 그녀가 가슴에 훔친 물건을 숨겼다고 의심했던 것입니다. 현장에서 즉시 검사를 요구받은 타이나라는
분노와 수치심에 북받쳐 끝내 오열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비정상적인 가슴이 자신의 삶을 망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사회적 불편뿐 아니라 거대한 가슴은 지속적인 신체적 고통까지 안겨주었습니다. 그녀는 늘 허리와 어깨 통증에 시달렸고 목은 뻣뻣해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호흡은 힘들어지고 시야는 제한되었으며 발톱을 깎거나 신발끈을 묶는 것 같은 사소한 일조차 고생스러웠습니다. 달리기, 친구들과 등산, 체육관에서 운동 같은 신체 활동은 모두 포기해야 했습니다. 때로는 통증이 너무 심해 휠체어를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견디다 못한 타이나라는 클리블랜드 클리닉을 찾아 검사를 받았습니다. 처음에 의사들은 그녀가 유방암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했지만 여러 차례 검사 끝에 거대 유방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는 가슴이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게 성장하는 매우 희귀한 질환으로 전 세계에 약 300건 정도만 보고된 사례였습니다. 이 질환은 우연히 발생할 수도 있고 사춘기, 임신, 비만, 자가면역 질환, 약물 부작용, 호르몬 불균형 등 다양한 요인과 관련될 수도 있습니다. 헬스라인에 따르면 일부 환자들은 수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지만 타이나라는 단 몇 달 만에 모든 것이 악화되었습니다. 어떤 여성들은 며칠 만에 브래지어 사이즈가 몇 단계나 커지기도 합니다. 동반되는 증상으로는 극심한 통증, 유두 감각 둔화, 유방 및 부위의 감염, 그리고 무엇보다 불안, 우울, 신체 콤플렉스 같은 심리적 문제가 있습니다. 최대 크기에 도달했을 때 타이나라의 가슴은 무려 26파운드 약 12kg에 달했습니다. 비교하자면 버지니아의 한 성형외과 의사에 따르면 C컵은 한쪽에 약 0.5kg, D컵은 0.8kg, DD2분의 컵은 1kg, DDDF컵은 1.2kg 정도라고 합니다. 즉, 타이나라의 가슴은 일반적인 사이즈보다 몇 배나 무거운 셈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유일한 해결책은 수술뿐이었습니다. 2024년 10월 25일 타이나라는 가슴 축소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수술 비용으로 7,200달러의 기부금을 받았으며 이 돈은 수술에 충분히 값어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타이나라는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녀는 체육관에 다시 가고 해변에서 비키니를 입으며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고 청춘을 마음껏 즐기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달리기를 하고 싶고 활동적인 사람이 되어 이전에는 하지 못했던 모든 일을 하고 싶습니다. 거울 앞에 서자 그녀는 마침내 오랫동안 짊어진 짐을 벗어던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아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수술에는 대가도 따랐습니다. 타이나라는 유두의 감각을 완전히 잃었고 앞으로는 모유 수유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의사들은 병이 재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그녀는 앞으로 몇몇 년 동안 꾸준히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이나라는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이 수술을 자유로 향하는 문, 그리고 운명이 강요한 거대한 몸에 갇히지 않고 진정한 자신으로 살아갈 기회를 열어준 사건이라고 불렀습니다. 보디카 랑거하는 영국 도시 출신의 40세 두 아이의 엄마로 가슴이 지나치게 큰 사례 중 하나입니다. 수년 동안 그녀는 34하지 사이즈의 가슴 때문에 자신의 몸에 갇혀있는 듯한 기분을 느껴왔으며 이는 몸을 무겁게 만들고 삶의 여러 측면을 방해했습니다. 청소년 시절부터 랑거하는 또래 친구들보다 가슴이 훨씬 빨리 발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비록 사회에서는 큰 가슴을 매혹의 상징으로 보았지만 그녀 자신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친한 친구들조차 자신에게 큰 가슴이라는 별명을 붙였다고 털어놓았으며 이는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운동을 좋아했던 랑거하는 한때 무용수나 모델이 되고 싶다는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우아하고 작은 요정 같은 모습을 동경했지만 지나치게 큰 가슴은 오히려 커다란 장벽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체조 선수가 되고 싶었던 꿈을 고백했지만 신체 조건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시기에는 자신을 진짜 뚱뚱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하기도 했고 성인이 되면서 그녀의 정신 건강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그녀는 수많은 외설적인 발언을 들어야 했으며 특히 성적인 암시가 섞인 말들은 마치 그녀가 스스로 관심을 끌려고 하는 사람인 것처럼 취급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몸에 대해 함부로 말할 권리가 있다고 믿는다는 사실에 그녀는 경악했던 기억을 여전히 잊지 못합니다. 출산 이후 그녀의 몸은 더욱 무거워졌고 옷은 점점 헐렁해졌지만 자격지심은 더욱 쌓여갔습니다. 어떤 순간에는 절망에 빠져 아무도 자신을 사랑하지 않을 것이라 심지어 자신조차도 그렇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33세가 되었을 때 랑거하는 삶을 바꾸기 위해 수술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상담에서 의사는 그녀가 아이를 더 가질 수 있으니 기다리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마지못해 이를 받아들여 계획을 미뤘지만 둘째 아이를 출산한 뒤 변화에 대한 열망은 더욱 강해졌고 마침내 수술을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두려움 속에서도 진정한 자신으로 살기 위해 반드시 붙잡아야 할 천재이루의 기회라 여겼습니다. 2021년 68,749파운드를 들여 랑어하는 운명을 바꿀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한쪽 가슴 무게만 해도 450g, 거의 1파운드에 달했습니다. 집도의 소요 박사는 그녀에게 D컵과 C컵 중 선택할 수 있게 했고 결국 그녀는 C컵을 선택했습니다. 수술 후 그녀의 가슴은 30cm에서 30cm로 크게 줄었고 이는 그녀 인생에서 혁명적인 변화였습니다. 그러나 회복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수술 직후 랑어하는 온몸의 상처를 보고 슬픔과 불안을 느꼈습니다. 또한 모르핀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아 탈진 상태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그녀는 그 모든 대가가 충분히 값어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일주일에 4번 달릴 수 있게 되었고 아이들을 돌보는데 더 활발해졌으며 자신감도 높아지고 스포츠의 즐거움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새로운 행복으로 깡충 뛰며 더 자주 웃었고 심지어 왜 더 일찍 수술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느꼈습니다. 그녀가 기억하는 가장 멋진 순간 중 하나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외투의 단추를 목 끝까지 잠글 수 있었던 때였습니다. 자신감을 되찾은 랑어하는 인스타그램에 자신의 변화 여정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과거 다른 여성들이 가슴 축소 수술 후기를 올린 글에서 위로를 얻었고 이제는 같은 고민을 하는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싶어 했습니다. 개인 계정에서 그녀는 인내심 있게 질문에 답하며 반드시 여러 의사와 상담하고 충분히 알아본 뒤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술은 큰 변화이자 큰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두려움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며 큰 결심을 앞둔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은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랑거한에게 두려움을 극복한다는 것은 더 나은, 더 충만한 새로운 삶을 열어주는 것과 같았습니다. 큰 가슴을 가진 여성들이 외모상의 장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육체적, 정신적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디카 랑저한의 사례는 그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그녀의 여정은 때로는 자신을 넘어선다는 것이 단순히 사회적 시선을 이겨내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에 진실되게 살기 위해 결정을 내릴 용기를 뜻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많은 네티즌들은 지나치게 큰 가슴 때문에 고통받는 여성들이 의료비가 비싸 접근하기 어렵다는 점을 걱정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사범대 여학생처럼 기부금을 모을 수 있거나 영국의 두 아이 엄마처럼 의료 혜택을 누리거나 일본의 여성처럼 방송국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들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또한 구독 버튼을 눌러주셔서 앞으로 이어질 흥미롭고 독특한 이야기들도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가 더욱 새롭고 매력적인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